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과 관련된 뉴스 가져왔는데요.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와 관련된 뉴스도 가져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라는 인터뷰 기사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급등한 이유를 그 로저버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급등하는 원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비트코인 지금 안 사면 후회, 월가 암호화폐 전문가 전망 살펴보니 라는 기사인데요. 블록체인 캐피털의 스펜서 보고트 파트너가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약세장이야말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절호의 기회라며 12개월, 24개월 후에 현 시점을 회상하며 그때 왜 안 샀지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개인 투자자에 움직이고 있어 상승장일 때는 소폭 오르고 하락장일 때는 크게 내려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예일, 하버드, MIT, 그리고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가 운영할 벡트 등 자산의 기관화와 함께 생태계 자체도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그 주요 상승 요인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역시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죠. 기관 투자자의 이제 진입을 지금의 가격 하락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고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트가 이야기하는 게 가격과 상관없이 2018년은 비트코인의 환상적인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성을 얻었고 이제 저렴한 트랜잭션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기간에 대한 움직임을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MIT, 뭐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이런 어마어마한 기관들,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아무래도 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기사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지금 여기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요, 인도에 먼저 송금 시장에 먼저 도입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왓츠 앱이라는 이 앱을 통해서 약 2억 명 이상의 인도 이용자 기반을 보유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인도에서 벌써 지금 현재 인도 이용자 수가 4억 8천만 명이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7억 3,7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7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금 부분에서도 인도 시장이 이제 차지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작년에 인도로 들어온 송금 규모가 약 690억 달러,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실제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가서 다른 집으로 이제 송금하는 업무들도 당연히 할 거고요. 그런 송금 업무만 690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많은 거고요.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이제 잡기 위해서 페이스북이 지금 나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송금을 한다면 되게 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겠죠. 국가 간에. 그래서 미국에서 뭐 인도로 송금을 한다던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 페이스북을 타고 가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 수만 하더라도 세계 25억 명의 이용자가 있고요. 연간 수익만 400억 달러 이상의 최대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움직인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고 이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이 영향력도 무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페이스북이 이걸 내세울 것이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나오는 것이냐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요소도 조심히 좀 지금은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페이스북이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의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페이팔의 전 대표였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 5월에 블록체인 팀 수장으로 자리를 앉혔고요. 팀은 현재 40명가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엔지니어, 마케터 등 5명의 채용 공고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전문 인력 계속 확보를 하고 있고 스타트업 인수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페이스북이 이 사업화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증권형 토큰 공개가 부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최근 2019년도에 가장 핫한 부문으로 보자면 증권형 토큰 공개, STO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ICO의 그 대체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ICO가 아예 없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규제가 명확해지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왜 이제 그쪽이 부상하는가에 대한 그 정리 기사예요. 우선 복구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증권형 토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명확한 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토큰을 만약 토큰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암호화폐에서 지갑에서 누가 훔쳐갔어요. 해킹을 해서. 그럼 그 돈이 없어지면 완전히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어떤 증빙이 없으니까, 주인에 대한 증빙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STO는 이제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주주들에게 토큰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 명단만 제대로 명확하게 그 블록체인에 딱 들어가 있다면 이 토큰을 재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과 그 주주와 그 토큰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토큰 발행했던 것들을 만약 폐기하고 다시 재발행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가능해 보여요. 누가 그 토큰을 훔쳐갔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이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복구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지금 이제 최고의 투명성과 명확성이라고 하는데요. STO와 관련된 장점의 하나는 이제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게 이제 투자자가 거래하는 상대방의 적절한 정보를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이 STO는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모든 제한된 모든 정보들, 모든 토큰에 대한 정보들을 다 제공한다라는 부분에서 또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 본질적인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증권형 토큰은 발급 회사에서 연구 가치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발급 회사에. 근데 관련된 위험성이 이제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증권형 토큰이라는 건 결국엔 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 그 토큰이나 이 암호화폐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근본적인 가치가 어딨냐라는 거죠.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래? 라는 건데 이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실제 발급 회사의 이제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제 산정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STO,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의 강점이고
증권형 토큰 공개가 그래서 앞으로 부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실제 규제가 이제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고, 근데 규제는 ICO보다 훨씬 더 까다롭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쉽지는, 그러니까 쉽게 이게 어떻게 발행이 될지 이거는 좀 의문이긴 해요.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규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저버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했죠. 급 반등을 나왔는데 계속 하락세였다가 정말 매도세가 급하게 나왔다가 다시 또 급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장 그 상황에서 왜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급 반등을 할 수 있었냐, 급등을 할 수 있었냐를 로저버한테 물어본 거예요. 로저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캐시 쪽에 가장 우호적인 우지안과 함께 가장 우호적인 수장격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상업 부분에서 비트코인 캐시의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 베네수엘라 등 몇몇 국가에서 최근 비트코인 캐시의 상용화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이제 통화 가치가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상태고 굉장히 통화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뭐 대시나 다른 코인들도 쓴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이제 사용이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아직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아무튼 사용에 쓰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화 사례 중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전송하는 서비스인 코인텍스트가 있다고 해요. 이 서비스가 현재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 38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코인텍스트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곳, 굉장히 이제 취약한 그런 지역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특이하긴 한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 코인텍스트라는 서비스가 지닌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닷컴이 지금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집어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가 이제 오라클이라는 건데 오라클은 이제 외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최초의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젝트가 되는 건데 지금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어요. 비트코인 캐시에. 이더리움에는 있죠. 근데 이게 이제 2.0 버전에 나온 거라 비트코인에서 지금 하드 포크된 비트코인 캐시에는 그 기능이 없었죠. 근데 그 기능을 추가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베네수엘라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실제 이제 로저버는 우호적인 부분이고 이 수장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에 이런 부분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확인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뭐냐 확장이 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비트메인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너 빌려 매매하세요 라고 비트파이넥스에서 이야기 나왔는데요. 비트파이넥스에서 테더를 빌려서 시장에 매도를 한 뒤 나중에 테더로 갚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엔 테더 빌렸다가 테더를 빌리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빌렸다 팔았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예요. 만약 테더가 1달러의 기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인데 1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달러와 비슷하거나 1대1 1달러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잠깐의 출렁임이 있거나 가격 조정이 있어가지고 1달러 이하로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어, 테더를 이제 빌려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싼 값에 테더를 사서 테더를 더 비싼 값에 나중에 이제 매매를 하거나 그때 돌려주거나 뭐 1달러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이 가능해진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 테더를 빌려 매매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가격 안정성을 좀 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1달러에 맞추는 그 효과를 보려고. 근데 만약 이게 잘못하다가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빌려서 엄청나게 매도를 치고 그렇게 공매도가 계속 나온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런 서비스들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제 궁리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고민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